하나 더 하거든. 인사기 오시니까. 이거야 저기예요. 아 그것도 있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 뭐. 어디 엔터키? 네 잠시만요. 엔터키 그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테마 바이몬 감사합니다. 뭐 여기 에로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던 것처럼 생마 하니까 저희 대표님이 생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자는 좀 비슷한데 사실 텍스마스터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니까 법을 안 봐도 전 50이 제가 63년생에서 저는 53세인데 53세죠? 54세인데 그러니까 전 이거 다 계시지만 이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법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막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생각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이기더라고요. 그 과거에 뭐 토촉세도 그렇고 토촉세도 그렇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결국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그 가사용을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정부나 아니면 그 당시 국민적 요구에 충족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은 꼭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법도 보면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우리 남대평에 있었을 때뭐 국세 우선권 같은 경우도 참 이게 너무 우월하다. 그러니까 다 바로 또 뭐 대법에서 또 깨지잖아요. 또 그리고 세법이나 법이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근데 다만 너무 민중들 그냥 이제 요새 말하는 그 특정인들의 국민적인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한 거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지금 세법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이게 사실 세법이 어려워지는 게요. 대기업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희한한 거를 막 발의를 해요. 그래서 세법이 제일 꼬인 거는 오히려 그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세법이 자꾸 꼬인다. 요새 보면 뭐 비영업용 승용차 뭐 운행지도 써야 되고 조만간 그거 칼럼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자동차 관련한 거 내입세 다 공제해줘라. 옛날에 4조이랑 9은 노하니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칼럼도 쓰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는 그래서 텍스 마스터고요. 생마가 아닙니다. 텍스 마스터. 마이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잘 들립니다. 울림이 좋아서요? 아, 네. 걱정 마시죠.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시스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세청학과에서 32년 근무했고요. 그 조사국에서 10년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왜 나왔냐? 혹시 너 잘렸냐? 돈 먹고 나왔냐? 제가 참고적으로 제가 정년 퇴직하니까요. 평생 32년 버는 총 자산이 2억이더라고요. 집을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집을 4억짜리 사고 1억 그 퇴직금 받은 걸 갚아서 지금 부채가 1억.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자산은 3억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진짜 국세청이 좋았어요. 우리 남 대표님은 이제 일찍 또 뜻한 바에서 나왔지만 저는 국세청이 좋았고 남 대표님한테도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1915년 12월 25일까지는 제 꿈은 국세청에서 일하다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책상에서 뜨는 해를 보고 내가 뭘 기획을 하는 게 그 딱 완성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으면 나가잖아요. 과로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승직을 원했던 거예요. 가족이고 뭐 부모고 다 필요 없고 이게 내가 가장 만족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살아오고 저 자신도 그래서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 26일 날 이제 그만 이제 뭐 좀 오래 있으니까 유세 나가서 과장을 하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사실 이스라엘 과장이라는 것은 직원들을 지휘를 하지만 사실은 일의 업무나 농도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32년간은 맨 처음에 이제 군대 같아서 강남세무서에서 출발했는데 그때도 셔터 올리고 들어가서 셔터 내리고 퇴근했거든요. 물론 일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찍 가죠. 근데 일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남을 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몸에서 이게 막 고여 몸이. 그래서 지금 현재 너 나와서 뭐가 제일 좋냐? 제가 이제 나와서 하면 이제 오비니까 가끔 가다 이제 보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7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뭐 누구는 이제 대표 되면 늦게 나와서
골프도 치기 되게 좋다. 그런데 저는 뭔가 더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업무는 이제 세무조사 수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장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은 세정일보라고 해가지고 클라스에, 박용범 선생의 클라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컬럼이 10개 나왔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 CBC 뉴스라고 해가지고 CBS가 아니라 CBC 뉴스에 박용범 선생의 알세달세 해가지고 거기도 컬럼 하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저희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조만간 택마의 즐겨보세요를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해서 한 6편 정도가 나가고 다음은 포맷을 좀 해서 유튜브로 좀 나갈 예정입니다. 내용들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으로 하면은 앞으로 세무조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그런 걸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이고요. 우리 저기 즐겨보세요.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저 밑에서 상은 조사의 꽃입니다. 사실은 뭐 조사 직원이 정권 같이 활동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 뭐 강남의 유명한 회사들 그 해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탈세하는 현장 찾아내고 그런 거 했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업무였죠. 아무 소리도 없는데 무식하게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한국절세연구소는 그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다가 했는데 다행히 아직도 이 상호를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가 계속 절세연구소라는 걸 계속 명칭을 쓰려고 합니다. YB 세무 컨설팅은 YB는 영범이라는 뜻입니다. 제 취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등산, 또 요새 낚시했는데 요새는 이제 나오니까 일하는 게 좋아서 요새는 일 중독. 지금도 이렇게 이게 참 그 심야에 찬 공기를 이렇게 느끼면서 집에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세수를 안 하고 출근합니다. 6시 일어나면은 그냥 출근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부업인 이렇게 칼럼도 쓰고, 그 다음에 씻고, 한 10시부터 이제 자기 본업을 낮에 하고, 또 이제 끝나면은 다시 이제 7시에 저녁 먹고 와서 칼럼을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앞으로 뭐 책도 한 번 하는데, 우리 남 대표님은 감히 따라갈 수 없어서 여기 와서 그 책을 보고 지금 질려가지고, 요거는 원래 보이면 안 되는 장면인데, 저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조사하고 있을 때 예치해온 걸 쌓아놓거든요. 예치를 요만한 방에 뭐 여기저기 막 쌓아놓는다. 보통 조사하고는요,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지는 않거든요.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조사를 받을 때는 빨리 원하는 걸 빨리 내놓으면은 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도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개기고 막 이러면은 한도 끝도 없이 결국 다 깨놓는데, 그 조사에 나온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래 그건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조사도 편하고 뭐 부담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벌도 면하고 그런 좀 스킬이 있습니다. 실제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왜냐면 토끼가 5마리 있는데 다 도망가면 한 놈씩 다 쫓아내면서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한 놈이 아우 나 여기 잠깐 나 먼저 잡혀줄게 그러면 그래 너를 잡혀준 거 내가 이뻐해줄게 그런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 스킬이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이제 육하원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사하는가, 뭐 과세쟁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이런 그 아까 서울청 1, 2, 3, 4국 하니까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남 대표님의 에로스 있고 뭐 금탁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분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보도에 이런 보도 나죠. 이제 증권 공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세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회사에서는 정기조사를 한다. 그런 건 다 조사 1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인 정기조사. 물론 기획성 조사는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강호동 이번에 탈세, 뭐 연예인 탈세. 그래서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 아까 명함 보니까 이런 분이 해당되는 건 대개 2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대기업 지금 계열사에서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 쪽은 다 거의 다 1국에서 하고요. 뭐 보통 이제 중소기업 정도, 고소득 자영업자 그런 분들은 이제 2국에서 3국은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게 3국인데요. 저는 이제 4국, 1국, 2국, 3국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요.
3국은 이제 세무서에서 그 하는 증여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 한 100억 이상 되는 자산가들이 이제 자금 출처나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은 지방청조사 3국에서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 뭐 오너들이 사망하셔가지고 뭐 이제 상속세 조사한다. 그러면 이제 다 3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누가 하느냐? 그건 4국에서 합니다. 4국에서. 4국은 일종의 특명조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기획조사인데 큰 규모들, 그러니까 이게 시국적인 조사 아니면은 그 대법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4국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세청 자체에 위에 조사국에는 조사 기능이 없어요. 서울청 조사국에서 대부분 다 완성합니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4국에 있었을 때가 가장 오래 있었고, 4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금융추적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현재 이 사건은 한다 그러면은 4국에서 하게 된다, 4국에서. 근데 4국에서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4국은 범칙조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유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뭘 조사를 하다가 각 세무서 조사를 하다가 얘를 고발해야 된다. 이러면 다 4국으로 가서 승인을 받고 4국이랑 검찰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검찰도 정치주의에서 국세청에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 포탈제로 이제 조사 포탈 부분에서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국세청에 고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4국으로 이렇게 고발해달라. 그럼 여기서 좀 꾸며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빨리 열어야겠죠. 원하는 거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해가지고 고발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갖고 고발.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조사는 결국은 이제 조사 범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사 4국에서 하는데 4국이라는 데가 사실은 아주 단순한 데는 옛날에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할 때가 이제 4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시국적인 사건.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태광상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4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조사는 다 일부러 가는데 그렇게 시국적인 사건 그런 건 다 4국에서. 좀 4국은 좀 재미난 게 사실은 좀 무리하게 과세도 좀 이렇게 책임을 안 짓는 또 이렇게 약간 조직도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이 조사를 좀 이렇게 크게 해야 되니까 짜잘짜잘 해가지고 실수하는 거는 약간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는 전 사국에 있을 때 옛날 중수부, 대검 중수부에 또 화를 나와서 중수부 쪽에서 또 한번 조사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최순실 이재용 조사는 실제로는 조사가 착수가 전 됐다고 봅니다. 됐는데 다만 지금 중지 상태죠. 중지 상태. 왜 중지 상태냐면은 조사를 먼저 하기 전에 금융자료를 따야 되는데 금융자료를 하면 조사가 시작돼야만 금융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본법을 조사부터 엄하게 지키거든요. 중복조사, 조사기간 중지, 연장 이런 걸 엄하게 지키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적으로 이제 회사의 장부나 그런 걸 보려고 그러면 일단 조사가 착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착수하고 지금 중지해서. 그래서 가끔 며칠 전에 보도에 보면은 이제 뭐 구세청 조사 시작했다고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시작했다가 중지 걸어놓고 이제 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서 보면은 사국조사가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구세청들이 직원이 다 들이닥쳤다. 세무서에는 그냥 정기조사를 한다. 들이닥쳤다 하면은 이제 그게 사국입니다. 대법입니다. 들이닥쳤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국에 오래 했지만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조사가 끝나면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희한해요. 그 조사를 하고 나면은요, 조사를 세게 한 번 할수록 끝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제 중소기업들이 아니고요, 대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이제 경영의 투명성이 이제 국세청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뭐 취진생도 나하고 대법 오너들이 다 횡령하고 있는 것도 다 찾아냈으니까 깨끗해졌다. 이래서 뭐 주가가 올라간다는 중소기업은 잘못하면 망하죠. 이제 너무 심하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무엇을 조사할까인데 결국 이제 돈이 움직인 거가 이제 하는 거 아닌가죠? 시작은 삼성에서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이제 비용 처리는 삼성에서 이제 기부금으로 처리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금사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K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 그렇죠. 각 기업에서 출연했고 그러니까 송금을 인정받고 출연했고 그 돈이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가가 취소돼가지고 취소가 되면 국가로 기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직 유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뭐 독일에 갖다 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돈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즉 기소에 의해서 과세의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80억 송금하면서 지금 현재 K 스포츠에 대한 돈은 지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히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미 80억 송금하면서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현재 처분이 일어났고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완결이 됐는데, 이런 이제 시효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너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가지고 이게 또 좀 약간 지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올해 일어난 일인데 지금 3월달에 하고 그죠? 소수세 내년 5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시간이 지금 2015년에서 아마 기소하고 증여세는 좀 짧으니까 아마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약간 그런 다툼이 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가성이 있다 없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가성이 없고 나는 돈도 못 받다. 이 상황을 과연 과세할 수 있느냐. 지금 최순실 씨가 지금 받았는데 과연 본인이 삼성에다 어떤 대가적인 걸 했냐. 이재용 씨가 과연 최순실 때 줬는데 어떤 대가를 받은 거냐.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관되게 변호하는 측은 대가성이 없다고 분명히 주장을 할 거고, 검찰은 대가가 있다 하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두 가지가 과세에 중요한 획을 긋는 겁니다. 하나가 조세 포탈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대가성이 없이 돈을 줬다. 세목이 뭐 같습니까? 대가성이 없다. 수준은 이제 다음 검증해봐야지. 대가성이 없는데 돈을 줬다. 되게 쉬운 말인데. 기본 저기 수경 아시는데 수경 기분.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 나갔다면 이제 그 속이죠. 근데 정확히 하면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증여세죠 보통. 자식한테 그냥 주고 다 증여세가 되는 거. 근데 대가성이 있다. 그럼 개인 간의 거래다. 우리 저기 대표님한테 했는데 대표님이 내가 이걸 줄 만큼 또뭐 사업을 이꼴을 줬다. 이렇게 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니까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소득은 뭘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소득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증여세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대가성이 있다. 네네. 그러면 아무 세무자는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 과세를 한다 그러면 어느 소득을 매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들이 난 대가성이 없이 그냥 주는 거 받았다. 이 점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다. 검찰은 일관되게 다 대가성이 있는 거다. 뭐 지금 삼성에서 비록 줬지만 이건 이재용이 삼성을 이용해서 대행 행령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갖고 자기의 이제 그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받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뇌물이다. 그죠? 뇌물이다. 근데 이제 지금 변호사 쪽에는 일관되게 그냥 줬다고 하지 뭐 대가가 어떻게 그게 딱 이어집니까? 어떻게 그게 딱 이어져서 시간도 안 맞고 우리가 말하자면 뭐 돈을 주고 물을 가져오면 이게 딱 맞는데 뭐 언젠가 하면서 주는 게 과연 대가성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논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재 검찰의 기소문에 의하면 뇌물로 봅니다. 뇌물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물로 기소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뇌물은 대가 이시 주는 거거든요. 뭔가 그러면 증여세는 못 매기는 겁니다. 그죠? 그 대신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시효는 이렇게 은닉을 했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입니다. 보통은 5년인데 요거는 이제 사기기타 부정하니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사기기타에서 10년. 아까 대가성 유무가 세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목이 달라지면은 조세 포탈제로 가는 그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 참고적으로 이거 신문에 칼럼 썼었나 벌써.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죠. 이제 이재용은 기부금 처리했고, 이제 이렇게 검찰 그것도 한 내용대로 그대로 가상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기부금은 일단은 송금부산이 합니다. 송금부산이 하는데 기타 기부금을 하거든요. 왜냐면 당초에 K스포츠, 리더하고 K스포츠가 원래 법적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정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데 취소가 됐고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는